부산 낙동강 벨트 여론조사가 떴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역구 재배치가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JTBC 의뢰 메타보이스가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부산 낙동강 벨트 5곳 여론조사가 떴습니다. 국민의힘의 해괴한 중진 재배치 지역구가 포함되어 있는 부산 사상, 경남 양산을, 부산 북갑, 경남 김해을, 부산 사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곳 중 2곳을 제외한 3곳은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 앞서고 있으며 오차 범위 내 2곳 중 1곳마저도 초접전 상태에서 살짝 뒤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나마 뒤지고 있는 곳은 부산 사상구입니다. 민주당 배재정 후보 39%, 국민의힘 김대식이 40%로 나왔습니다. 부산 사상구는 한뚜껑이의 대표적인 망천 케이스로 경쟁력에서도 월등하며 사상구청장을 지낸 송숙희를 컷오프시키고 장제원의 가신, 김대식을 공천하여 측근 안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지역구입니다. 배재정 후보가 일전에 컷오프된 송숙희와 겨뤘을 땐 딱 오차 범위에 걸친 상태로 크게 밀렸었는데 한뚜껑이의 망천 덕에 기어코 1%차 턱밑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한뚜껑이의 이른바 조용한 시스템 공천이 도대체 민주당 의석 몇 개를 만들어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배재정 의원이 남은 기간 죽기 살기로 선거전을 치룬다면 충분히 탈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차 범위 내 지역구는 현역 김두관 의원이 버티고 있는 경남 양산 을입니다. 김두관 후보 45%, 김태호 38%로 7% 격차가 나며 오차 범위에 살짝 걸쳤습니다. 최근 양산을 여론조사가 여러 개 발표됐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대체적으로 김두관 후보가 앞서는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현재의 기세만 유지한다면 이것도 수성이 가능해 보이며 부산 북갑 지역구에선 현역 전재수 의원이 서병수에게 9% 격차로 앞섰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은 정권 안정론이 42%, 정권 심판론이 35%로 나왔는데 전재수 후보가 인물 경쟁력만으로 10% 이상의 지지를 끌어왔습니다. 전재수 후보뿐만 아니라 말씀드릴 낙동강 벨트의 민주당 후보들이 정말 대단한 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개인의 경쟁력만으로 가장 뒤집기 어려운 구도를 박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 사갑에서도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에게 15% 격차로 넉넉하게 앞섰으며 마찬가지로 사갑도 정권 안정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인물 경쟁력만으로 구도를 박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김해을인데 역시 현역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6% 격차로 국민의힘 조혜진을 앞섰습니다. 정말 험지에서 개인의 경쟁력으로 판을 뒤집어버린 민주당 후보 및 의원들은 경이롭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인물 경쟁력 감안하고도 10% 이상 벌어진 건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역구 재배치라는 해괴한 짓을 한 한뚜껑 덕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한뚜껑이가 황교안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물론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180석을 석권했던 저번 21대 총선에서조차 오히려 PK에선 20대 총선보다 의석이 줄었죠. 막판 보수 결집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세를 예측해야 함은 물론이며 남은 기간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실제로도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경이로운 개인기를 가지고 있는 PK 민주당 후보들이 더욱 힘을 내길 바랍니다. 한편 다소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돈봉투 정우택을 공천 취소시켰습니다. 일단 정우택이 바이든 됨으로써 지역구인 청주 상당구 선거 자체가 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 최고의 공중전 떡밥이 정우택 돈봉투였는데 이를 써먹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정우택 공천 취소의 배경이 상당히 웃긴데 관련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정우택 의원이 이제 바로 이를 보도했던 저와 또 MBC 충북의 기자를 이제 고소를 했어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왜냐면 카페 사장 인터뷰가 있으니까요. 이제. 네네네. 예. 그다음에는 이재명 당대표까지 고소하고 계속해서 이제 정치 공작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정우택 의원이 고소한 건에 의해서 그럼 명예훼손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이 돈을 줬다고 하는 당사자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하라라고 한 거예요.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더니 이거는 있었던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명확하고 거짓말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책임을 가장 적게 지는 부분들은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해야 된다. 다시 반전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정우택 의원 측과 나눴던 총 86개의 파일과 그다음에 각종 사진 이런 부분들을 경찰에 이제 수사 자료로 다 제출한 거고 저희들이 이제 그걸 입수하게 된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세상사 사필 규정인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정우택이 날아갔으니 결국 우리는 예찬 대장경을 씹어야 합니다. 현재 장예찬 말폭탄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속도를 아득히 벗어난 수준으로 발굴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장예찬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사이트까지 나왔습니다. 아마 제 예상엔 정우택은 날려도 장예찬, 도태우는 모종의 이유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날리지 못할 겁니다. 마무리하자면 이번 총선 구도조차 압도적이고 험지에서 우리 후보들의 경쟁력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공중전 소재까지 완벽하죠. 남은 건 우리 민주진보 시민들이 이를 더욱더 알리고 투표장에 다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총선 끝까지 힘내서 압승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